안녕하세요, 뱅지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기술적 지표 분석 두 번째 시간 지수 이동 평균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. 먼저 영상 시청 안내 드리겠습니다. 모든 관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매수 매도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없습니다. 제 분석은 재미용, 참고 용도로만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단 지수 이동 평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죠. 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단타 매매 혹은 스윙 매매로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만큼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요. 세팅 먼저 해보겠습니다. 차트는 트레이딩 뷰, 비트기 거래소 오랜만이죠. 비트코인 선물 차트 로그로 보고 있고요. 2시간 봉 보고 있습니다. 트레이딩 뷰 상단에 지표 눌러서 아마 영상에는 안 나갈 텐데 지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즐겨찾기나 기술적 지표 이런 게 있거든요. 지수 이동 평균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이죠. EMA가 생깁니다. 네. 저는 지금 두 개를 미리 세팅을 해놨고요. 첫 번째부터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요 같은 경우는 이름을 클릭하면 설정에 모습의 색깔과 굵기 그리고 인풋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. 이 길이를 120, 저희는 주로 121선을 많이 보니까요. 이렇게 하면은 흰색 굵은 선으로 저는 표시를 해놨고요. 요거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어,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 지수 이동 평균선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롱 포지션을 들어간 전략이 있거든요. 매수 포지션 툴을 사용해야겠죠.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전 저점 아니면은 직전 저점 이렇게 손절을 두고 조금 길게 당겨 보겠습니다. 1대1 자리 아니면은 본인이 손익은 승률은 조금 낮추면서도 손익비를 더 가져가고 싶다. 그러면은 1.5대 1, 2대 1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총 100% 클로즈를 하는 게 아니고 1대 1, 2대 1, 3대 1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분할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요. 여기는 계속 자리를 주죠.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자리를 줍니다. 이평선을 찔렀다가 돌아 나가는 움직임에 하면 되거든요. 여기도 찔렀다가 돌아 나가는 움직임에. 하지만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전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죠. 그 손절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, 이런 자리 들어가게 되면 손절이 나가게 되죠. 스 포지션으로 찌르고 돌아 나갈 때 진입을 했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전 저점이 여기니까 전 저점에 1대1 비율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자리를 못 가기 때문에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갈 수 있고요. 손절이 아니더라도 이런 입절 자리까지는 아니죠. 전 고점 못 넘겼으니까 입절 근거로는 안 되는데 수익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기 스탑로스를 올려가지고 본전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반대 포지션 한번 볼게요. 반대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고요.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수 이동 평균이 이 선이 행보할 때는 매매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. 약간 꺾여 들어갈 때쯤에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. 꺾여 들어갈 때쯤에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 툴을 찍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찍어서 전 고점이라던가 아니면 직전 고점이라던가 이렇게 손절 리스크를 확정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1대1로 수익을 가져갈지 2대1로 수익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은 본인 선택이죠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첫 번째 영상으로 찍었던 슈퍼 트렌드 분석이랑 마찬가지로 입절을 그냥 하지 않고 다음번 이 이평선 침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입절을 하는 방향도 있거든요. 네, 이런 것들 다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. 네, 이번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못하죠. 왜냐하면 이 기준대로 했다가는 여기서
이 지점에서 침투가 일어나서 네,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로 전고점을 깨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익절 손절을 하지 않고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는 노이즈로 판단하고 진입을 했으면 본전 밑에다가 스탑로스를 걸게 되면은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이고 안 올라오고 떨어지면은 이런 자리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자리. 이런 식으로 단타 트레이딩 그리고 단타로 시작해서 분할 익절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스윙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죠. 이런 자리 아무 데서나 다 정리를 해도 평단가가 이기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. 단타에서 자연스럽게 일부 정리하고 스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매매법이고요. 다만 이 단점은 이런 횡보 구간에서 떠먹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. 이거 제가 하나 지웠네요.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수이동 평균 설정 들어가서 길이를 120으로 하고 모습을 흰색에 진한 선 하시면은 만들어지거든요. 횡보 구간에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입가를 이 수평 레이로 하겠습니다. 이게 아니죠. 수평선 레이로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있죠. 이런 데서 만약에 돌파해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손익비가 멀어가지고 익절은 안 되고 본전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 될 거고요. 요런 자리 돌아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또 숏포지션 들어간다 치면은 여기는 이제 손절 안 나가죠. 입줄도 가능하고요. 1대 2 정도 되니까. 이렇게 횡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잦은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익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땐 더더욱 본전을 잘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. 이런 횡보장을 그럼 어떻게 예측하냐? 그 같은 경우는 추세 하나가 나오고 나면은 횡보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하나 나오고 나면은 횡보장이 나오죠. 횡보장이 나오면서 위로 아래로 결정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매물만 쌓이고 상방 힘이 더 크다면은 조금 더 상방까지 갈 수 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도 뚫었지만 갈팡질팡하고 있죠. 이평선 매매 같은 경우는 횡보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.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요거는 응용하는 방법이 또 더블로 할 수도 있거든요.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이즈 같은 거를 조금은 방지하는 매매인데 EMA 31선 혹은 21선을 하나 켜가지고 방금 전까지는 이 122평 가지고만 매매를 했다면 지금은 이 32평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. 방법은 비슷합니다. 근데 기준이 달라져요. 기준은 이 122평선 위에서는 요 위에서는 롱 포지션만 취하는 전략이고 요 122평선 아래에서는 첫 포지션만 취하는 방법이죠. 근데 그 기준을 흰선으로 하고 매매 기준을 32평선인 노란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.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선을 몇 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직선 해가지고 여기 정도로 할까요? 이 정도? 여기 하나 만들고 이 정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네요. 완벽하게 떨어지는 시점 여기니까 요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 왼쪽에는 122평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31선 기준으로 롱 포지션만 취하는 전략인 거죠. 그래서 매수 포지션 이런 데서 캔들이 노란 선을 뚫고 올라가는 요 자리에다가 찍게 되면 손절은 전저점 혹은 직전 저점 하면 되고요. 1대1, 1대1에서 분할 익절, 2대1에서 분할 익절, 나머지는 이평선을 깨는 이 지점까지 들고 간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죠. 이후에도 마찬가지죠. 흰 선 위에 캔들이 있고 노란 선을 깼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 움직임 이런 자리가 다 진입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. 여기도 그렇고요. 여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추세가 계속 분출되면 될수록 손절을 걸어야 되는 위치가 좀 애매해진다는 단점이 있죠. 그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포지션 들어가려고 여기 밑에다가 손절할 수는 없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직전 저점 혹은 그 전 저점 이런 데다가
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손절을 설정을 해서 1대1 비율 맞췄으면은 결국은 수익하고 절반 수익 보고 나머지는 이때쯤 떨어져서 이런 자리 가가지고 본전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트레이딩 셋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반대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선 이후로는 캔들이 122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122평을 뚫고 올라오더라도 절대로 롱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다는 전략인 거죠. 기준은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후 무빙은 전부 다 숏 포지션만 취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매매를 하는 기준은 노란 색깔 31선이 되겠죠. 첫 번째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노란색을 캔들이 뚫었다가 다시 나가는 움직임. 여기쯤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손절은 전고점 하면 될 거고요. 전고점 너무 멀다고 생각되면은 적당히 그냥 이런 흰색 이평선 이런 데다가 손절을 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 조금 길게 늘려서 뭐 이런 1.5대1 자리나 아니면은 뭐 2대1 자리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다. 그러면 이런 노이즈는 무시하고 손절을 안 하는 기준에서 노이즈 무시하고 이 노란 색깔 선이 딱 침투당하는 이런 데다가 분할 익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또 노란 선이 침투를 당하는 이런 자리에다가 분할 익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자리도 괜찮죠. 122평이 찔러지는 이런 자리에다가 분할 익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한번 이렇게 추세가 터지고 나면은 또 홍보를 하잖아요. 그럴 때는 반대 포지션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런 흰선 121선을 또 기준으로 해서 뚫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 여기다가 또 숏 포지션을 셋업을 해도 좋죠. 그런 자리 뚫고 들어갈 때 그러면은 전고점에 손절하면 되고 익절은 1대1, 2대1 단계적으로 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은 흰선은 다시 들어올 때 이런 자리 여기는 1.6대1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혹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장기 트레이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매매법 소개해드렸습니다. 지난 영상에 이거 안 했더라고요. 지금 뭐냐?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장이죠. 사실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흰선을 뚫었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실 거라면 흰선 기준으로만 매매를 하면은 매수 포지션 가능하죠. 전 저점 손절을 하고 1대1만큼 가져가면 되죠. 하지만 요거는 흰선만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노란선까지 같이 이용을 하실 거면은 이런 자리에서 해야겠죠. 좀 확대를 해서 흰선을 뚫었지만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흰선을 뚫고 캔들이 노란선에 닿고 빠져나올 때 찌르고 빠져나올 때 이때는 매매를 할 수 있죠. 흰선 위에 캔들이 있으니까 롱 포지션 여기도 마찬가지죠. 흰선 위에 캔들이 있고 캔들이 노란선을 찌르고 나갈 때 매매할 수 있죠.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 자리 다 매매할 수 있는 자리죠. 뭐 심플하게 매매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이평선 두 개를 매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. 애초에 차트는 맞추려고 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죠. 차트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이니까요. 아무튼 오늘은 기술적 지표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이평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